안녕하세요. 손쌤의 역사교실 14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차 시는요, 고려의 제도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앙, 그리고 여기 보면 지방,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는 군사, 그리고 네 번째는 학교, 그렇죠, 교육, 여기 나와 있죠. 네 번째는 교육제도, 그리고 다섯 번째는 관리선발제도, 이렇게 5개의 카테고리인데요. 요거는 선생님이 앞서 정리한 그 13차지 설명보다는 이렇게 학습지를 통해서 같이 정리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번 시간은 학습지로 한번 정리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중앙정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요렇게 먼저 보면은요, 요렇게 이제 중앙통치체제가 나와 있는데요. 특징으로 먼저 얘기를 하면 중국에 있었던 당나라 그리고 송나라의 제도를 참고하되 고려의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합니다. 당나라를 참고한 거는 요거 이성육부제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삼성육부제가 당의 기본 틀인데요. 우리 발해할 때 공부했었죠. 하지만 고려에서는 이성육부제로서 국정을 총괄하는 중서 문화성과 그리고 육부를 관리하는 상서성으로 기본 틀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중서문화성 중심의 국정 운영이었다라는 것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송나라의 제도를 참고한 거는 바로 여기에 있는 중추원이에요. 중추원. 이 중추원은 이제 군사와 관련된 거, 왕명 출락과 관련된 거, 그래서 중서문화성과 통치조직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당송도 했지만 독자적인 기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서문화성이나 이제 중추원에 있는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회의하던 기구였는데요. 국방 문제를 다루던 도병마사와 그리고 기본적인 법률과 제도를 관리하던 식목 도감이라는 회의기구가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여기 보면 중서문화성 그리고 어사대 이런 관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대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대간은 왕이 잘못하거나 신하들이 잘못하거나 하는 것을 감찰하고 잘못했다고 지적해주고 하는 언론기관이었습니다. 언론기관이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기타로는 회계 업무, 돈을 관리했던 삼사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감찰기구였던,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어사대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앙관제가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지방행정제도로 한번 넘어와 봅시다. 자, 여기 성종 때 12목,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12목이 지방관 파견했다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서 현종 때 들어와서 4도부 8목,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5도 양계까지 발전했구나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행정구역인 5도와 그리고 군사행정구역인 양계로 기본적인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는 거, 파견되는 것도 안찰사, 병마사 다르다는 거 기억해야겠죠. 하지만 여기 향부곡소 그리고 속현 같은 것들도 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향과 부곡은요 특별행정구역이고 소도 특별행정구역인데요. 향부곡에서는 주로 이제 농업 생산물을 중점적으로 다루던, 그리고 소 같은 경우에는 수공업을 생산하던 특별행정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특별행정구역은 다른 곳보다는 세금에 대한 부담이 좀 더 컸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향부곡소에서는 세금 부담이 다른 곳보다 컸다, 특별행정구역이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특징 또 하나 보시면은요, 지방관이 파견되는 이 5도 안에 있는 주현보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속현이 더
많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속현, 향, 부곡소 여기를 관할하는 게 일반 지방간보다는 속현, 지방간 아래에 있는 향리들이 이 행정 실무를 담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향리의 권한이 다른 데보다는 고려시대 때 조금 더 컸다. 권한이 컸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도가 나와 있는 걸 잘 보시면요, 여기 양계, 북계와 동계가 있고요, 5도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군사제도입니다. 군사제도는 중앙에 있던 군과 지방에 있던 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통일신라 때, 신라 중대 때 구서당 10정 얘기했었죠? 그거와 이제 같은 맥락으로 넘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려의 중앙군은요, 2군, 그리고 6위라고 있습니다. 2군과 6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들의 특징으로는요, 직업군인이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군인이라는 직업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 복무를 하는 대가로 군인전 땅을 받기도 하고요. 여기 세습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신으로서 신분 상승도 가능한 이 중앙군이었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방군 같은 경우에는 5도에 있는 거는 주현군, 그리고 양계에 있는 거는 주진군이라고, 요거는 직업군인이 아니라 예비군의 성격이었다는 거. 16세에서 60세 미만 양인들은 언제든지 유사시에 군인으로 간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넘어가서 교육제도 네 번째 교육제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육제도는 학교이겠죠. 뭐 예를 들어 설명하면 우리 고구려 때 있었던 태학, 그 다음에 국학, 뭐 국자감, 국자감, 주자감 등등의 학교들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고려 때도 마찬가지로 중앙에 국자감이라는 국립대학을 설치를 하고요. 지방에도 학교를 세웁니다. 고구려 때 같은 경우에 경남과 같이 지방에 고려는 향교를 세운다. 이 국자감에서는 유학교육 분명히 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기술교육도 한다는 겁니다. 율, 법률, 서, 글씨 쓰는 거, 산수, 계산하는 거 등등의 율서, 산학 이런 것들이 기술교육이 국자감에서 실시되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관리선발제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광종 때, 그렇죠, 과거 제도가 있었다,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문관을 선발하는 제술과 명경과, 그리고 기술관을 선발하는 잡과, 그리고 우리 불교를 숭상했었다 여기 얘기했으니까 불교를 이제 뽑는 승과,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거 시험도 있었다 기억해 주시고요. 하지만 뭐는 없었다, 무과는 없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2군 6위에서 중앙군이 무신으로 성장할 수도 있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응시자격은 법적으로는 양인 이상입니다. 양인. 그러니까 귀족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양인 이상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귀족과 향리의 자제들이 과거에 응시했었다. 왜 그러겠어요? 양인 이상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인은 세금도 내야 돼요. 농사도 지어야 돼요. 군대도 갔다 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 라고 보는 게 이해가 되시겠죠? 네. 하지만 이제 의의로 따지면은 개인의 기존에 있었던 혈통, 그렇죠, 혈통보다는 개인의 능력, 학문적인 능력을 더욱 중시했다. 왜냐하면 이 혈통, 그전에는 골품제가 아니라 이제 능력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골품제 전통
남아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남아 있느냐? 바로 요 서라는 제도를 통해 남아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공신이나 고위관리 자손에게 관직을 준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귀족 내가 공을 세웠다. 그럼 내 아들, 그리고 5품 이상 내가 고위관직자다. 그럼 내 아들, 내 손자, 내 사위 등등에게, 내 조카에게 이 관직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족 관료 지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세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골품제 풍속이 어느 정도는 남아 있었다. 그래서 이 고려시대를 지탱하는 두 축이 바로 이 과거와 음서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려시대 제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네, 다음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